네, 안녕하세요. 운동하는 프로 디테일러 데일리 카케어 더운프로팀의 김근도 대표입니다. 항상 많은 실내 클리닝 문의가 들어옵니다. 사장님, 차량 실내에 묵은 때가 심합니다. 담배 냄새가 심합니다. 이런 경우엔 결국 프리미엄 실내 클리닝을 진행해야 되겠죠. 언제나 차량이 입고된 후에는 해당 영상과 같이 모든 시트의 분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분해 작업이 생각처럼 아주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소렌토 차량으로서 3열이 존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해당 시트를 분해할게 운전석, 보조석, 2열 시트 그리고 3열의 시트까지 분해를 진행해야 되죠. 시트의 모든 분해를 완료한 후에는 케이블을 단자를 빼기 전에는 언제나 배터리의 마이너스를 제거한 후에 진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가끔 오류 코드, 특히 외제차나 이런 거 국산차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그걸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묵은 때가 굉장히 심한 차량이었어요. 의자에 거북해 있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2열, 3열 역시 분해 작업을 모두 거친 후에 그 다음부터 실내 클리닝 진행을 위한 전체적인 확인을 진행하게 되겠죠. 정말 저희들이 항상 실내 클리닝 문의가 들어오면 승용차와 RV 차량, SUV 차량이 가격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건 다들 알아주셔야 합니다. 다른 곳과 왜 가격이 비싸냐고 여쭈어보시는 곳이 있는데 출장과 가격이 같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언제나 실내 클리닝은 작업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건조를 해서 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출장 클리닝과 저희들 특수 세차를 진행하는 실내 클리닝 매장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가격이 이렇게 오염도가 바닥에는 아까 굉장히 지저분한 것들이 많았고 천장 역시 곳곳에 찍힌 자국 이런 것들은 지울 수 없고 얼룩이나 그리고 이렇게 낙서 같은 것들이 천장에 존재했어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부분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특수 세차 실내 클리닝을 통해서는 지워지는 부분이 약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긁힌 부분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염이 된 부분도 아무리 저희들이 기계 작업을 통한다 하더라도 제거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벨트 위아래를 내리고 올리다 보면 저렇게 묵은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깔끔하게, 그리고 이렇게 음료수나 이런 거 컵 받침대나 이런 쪽도 굉장히 이런 미세먼지랑 묵은 때가 많습니다. 음료수로 흘리고 그런 부분이 있어. 핸들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이렇게 묵은 때가 많이 확인이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의 문짝 역시 이렇게 지금 윈도우 버튼 아래 그리고 이렇게 홀더 이쪽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미세먼지랑 묵은 때가 많았죠. 이런 부분 역시, 그리고 이렇게 얼룩 이런 부분도 말끔하게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프리미엄 세차로 제거되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의자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열, 3열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얼룩이 있긴 하지만 아주 묵은 때는 아니었어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근데 이렇게 조수석입니다. 굉장히 검었죠. 아주 심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극심한 묵은 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의 케어를 하기 위해서 특수 세차 프리미엄 실내 클리닝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석입니다. 이 거뭇거뭇 보이시나요? 아주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는 차량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차량을 모든 시트를 분해하고 나서 그리고 실내에 이렇게 박혀있는 모래들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건 그냥 청소기 작업을 한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해당 장비를 이용해서 털어내면서 청소기 작업을 진행합니다. 세척제를 뿌리고 스팀이나 이런 걸 작업하기 전에 실내의 모든 먼지는 먼저 선행 작업으로 털어낸 후에 이렇게 약재를 도포를 합니다. 해당 약재는 저희들이 천연 약재로서 실내 클리닝 전용 세척제입니다. 이렇게 도포를 하고 손이 안 닿거나 그리고 전용 기계 작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먼저 디테일링 붓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틈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렇게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링 붓을 이용해서 손이 안 닿는 곳을 작업이 끝나고 나면 넓은 부위는 전용 광택기
실내 클리닝 디바텍의 패드를 이용해서 기계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해당 이렇게 기계 작업을 한 후에는 약재를 털어내고 스팀을 쏘고, 그리고 스팀으로 해당 부분에 약재의 헹굼 그리고 완화를 진행하고 난 후에는 이렇게 토네이도 건을 이용해서 틈새에 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털어내주는 과정이 꼭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죠. 자, 이후에 이제 실내 문짝을 다 하고 나면 실내로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먼저 스팀을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스팀을 때리면 오히려 오염물질이 밀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약재를 치기 전에 저희들은 스팀을 먼저 해서 모든 오염물질을 불리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손잡이 이런 틈새 이런 부분도 되도록 스팀을 이용해서 먼저 불리고 난 다음에 약을 쳐서 이렇게 붓질을 진행해서 안에 이물질을 빼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안전벨트 이 위아래 부분 아래 위로 움직이는데 이 안에 굉장히 묵은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꼼꼼한 스팀을 도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컵 홀더 그리고 가시방 센터페시아 이 가시방에 굉장히 먼지가 많아요. 거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시방도 역시 이렇게 스팀을 이용해서 먼저 오염물질 얼룩들을 불리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팀을 한번 쏴주고 난 후에 바로 이제 세척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천장에는 이렇게 충분한 약재를 도포하고 이 해당 약재가 어느 정도 불림 작업을 진행하고 나면 기계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손에 안 닿는 부분은 당연히 디테일링 붓이나 아니면 소형 미트를 이용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손이 들어가서 깨끗하게 닦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디테일링 붓으로 이렇게 틈새나 이렇게 기계가 닿지 않는 부분은 먼저 선행 작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넓은 부위 이런 데는 이렇게 기계 작업을 진행해서 깔끔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되도록 빠진 곳 없이 꼼꼼하게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찍힌 자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묵은 때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 분들을 확실하게 케어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전용 기계 툴을 이용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작업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타 매장이 가격이 싸다 비싸다 하실 필요도 없고요. 해당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시고 믿음이 가는 곳으로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가격보다는 얼마만큼 여기서 꼼꼼하게 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잘하는지를 생각하시고 맡기시는 게 향후에 또 다른 문제를 야기 안 하고 확실한 냄새 제거에도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유튜브나 각종 네이버를 통해서 작업 과정을 오픈한 매장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조사, 충분한 어느 정도의 검색을 통해서 작업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맡기시는 게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천장 역시 이렇게 디바텍의 디테일링 브러쉬, 실내 클리닝 브러쉬를 이용해서 말끔한 기계 작업 후에는 이제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천장에 잘 마르지 않는 곳이 차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천장과 바닥. 그래서 해당 천장을 석션 작업을 통해서 모든 약재와 그리고 물기를 어느 정도 빨아내줘서 건조 과정을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수 모래나 그리고 묵은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꼭 디테일링 붓을 이용해서 기계 작업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이렇게 한 후에 세척 과정을 진행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흔히 대시보드에 이렇게 약재를 뿌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하는데, 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단자는 분해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약재로 뿌린다 하면 물성이잖아요. 거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뿌리는 게 얼마나 뿌렸는지 몰라서 정말 기계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폼을 이용해서 내가 정확히 뿌린 양을 조절하고 뿌린 곳을 보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저희는 그냥 뿌리게 되면은 내가 얼마나 뿌렸는지 모르고 얼마나 묻었는지 몰라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폼은 내가 얼마나 뿌렸는지 알고 적당한 양 조절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훨씬 효율성이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현재 송풍구도 작업을 할 때 열고 하지 않습니다. 닫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송풍과 안으로 뭐 이 폼이 심하게 들어가지 않냐 이럴 수도 있는데 아주 극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차후에 다 모두 털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트렁크 도어 부분의 틈새도 이렇게 꼼꼼하게 하고요. 그리고 트렁크 도어가 아까 전에 굉장히 지저분한 게 확인되셨죠? 그 트렁크 도어 역시 되도록 세밀한 작업을 해서 깨끗하게 진행을 합니다. 바닥 역시 약재를 치고 스팀을 때려버리면 오염된 불린 오염물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선행으로 물을 뿌리거나 약을 뿌리는데, 저희들은 먼저 스팀을 대서 어느 정도 불린 후에 그 다음 약을 치고 그 다음 안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니라 기계 작업을 해서 이 약재를 이제 우리가 빨래할 때, 손빨래 할 때처럼 이렇게 문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기계 작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빨래를 할 때처럼 이렇게 한 후에, 그 후에 이제 석션 작업, 헹굼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지금 더러운 물이 올라오는데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검은색이 안 나올 때까지 물을 뿌리고 땡기고, 물을 뿌리고 땡기고 해서 깨끗한 물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석션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렇게 실내외 작업이 끝나고 나면 건조 과정을 통해요. 건조 과정만 해도 보통 최하 2시간? 3시간? 이 정도의 건조 과정을 통해야만 실내가 약 80%가 마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는 어느 정도 환기를 시키면서 다시 말려야 되는 거죠. 근데 흔히 출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런 게 좀 안 된다는 거죠. 반출 전의 확인 모습입니다. 굉장히 많이 깔끔해진 게 확인되죠. 천장 부분에도 있었던 오염 자국, 그리고 뭐 검은색의 그런 스크래치가 천장 부분도 없습니다. 하나 좀 아쉬운 게 이쪽 지금 이쪽 뭐 벨트 이쪽 부분은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아까 그 후면 안쪽 인사이드 실내 후면 리어 쪽이 너무 기스가 심해서 그 부분은 제거가 좀 어려웠습니다. 많이 깨끗해졌죠. 보이시죠? 이 부분에 굉장히 오염도가 많았었는데 아주 깨끗해진 게 확인되실 겁니다. 전체적인 확인을 저희들이 조립 전에 먼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모든 영상이 제작이 되면 고객님한테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반출 전에 고객님과 함께 실내를 한번 확인하고 나서 차량을 반출합니다. 안에도 굉장히 깨끗해졌죠, 처음에 비해서. 이렇게 아직 물기가 약간 남아있죠. 이게 건조되기 전에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약간씩 물기가 남아있습니다. 건조 과정은 해서 반출합니다, 저희 매장은. 그래서 최소 1박 2일에 작업이 진행되는 거고, 뭐 흔히 출장을 하거나 이러시면 작업하고 그냥 가시잖아요. 그러면 안에 건조가 안 이루어져서 이제 작업했을 때보다 오히려 나중에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그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왜 더 싸냐, 왜 더 비싸냐 보단 고객님이 얼마만큼 신뢰가 가는 곳에 맡기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반출 전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언제나 차량의 실내 클리닝, 그리고 에바 클리닝, 뭐 자동차, 중고차 구입 후 냄새 제거는 언제나 문의를 환영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데일리 카케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실내 클리닝 전문 교육 매장으로서 언제나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